정치권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지방선거 준비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죠. 지금부터는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기현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기현입니다. 네, 지난 대선은 원내대표로 치르셨고요. 이번 지방선거는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총괄하시게 됐습니다. 선거 전체를 축하드려야 될까요? 위로를 드려야 될까요? 위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위로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방 어제 대통령 선거 때문에 네. 치열한 공방이 최일선에 있었다가 네. 잠시 숨을 돌리고 있는데 또 이 아. 지방선거라는 큰 선거를 치러야 되니까 네. 힘들긴 합니다만 또 한편 또 그런 만큼 네.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각오도 새롭게 다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이번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는 어디라고 보시고 현재 판세 어떻다라고 읽고 계십니까? 최대 격전지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보건대는 경기도의 승패가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네. 저희들이 물론 이게 기대 수치입니다. 이제 선거 아직 시작도 아직 않은 상태, 할까 말까 하는 상태이나서 네. 기대 수치가 어느 정도 신빙성인지 논란은 되겠습니다만은 최소한 9곳 이상 광역지자체 중심으로 17개가 되거든요. 네. 그 중에서 한 9개 정도는 이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좀 하고요. 네. 최대로 많이 이기면 12개까지도 이길 수 있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네. 얼마나 될지는 저희들이 하기에 달린 거 아니겠나 싶습니다. 네, 광역자치단체장 기준으로 9곳에서 12곳까지의 승리를 좀 기대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언론이나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민주당에서는 이제 곧 야당이 될 테니까요. 윤석열 정부 견제론으로 강하게 바람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정권 안정론에 그러한 호소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민심이 어느 쪽에 더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 같으세요? 얼마 전에도 여론조사가 보도된 것이 언론에 있었습니다만은 네. 정권 이제 출범 시작도 안 했습니다. 네. 한 중간 평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정권이 막 출범을 하는데 출범하자마자 견제를 하자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여론조사 보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하는 쪽이 더 많이 여론조사에 나온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고요. 정당 지지율도 요즘 저희들이 당이 꽤 많은 차이로 이기고 있다. 여러 가지 통계 수치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윤석열 정부가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에 잘할지 못할지 그건 일단 일할 기회를 주고 난 다음에 평가하자. 그렇게 아마 판단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 가지신 분들 중에 아마도 그 중심에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거취가 있을 텐데요.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안철수 위원장의 역할, 의원님은 어떻게 지금 좀 뭐랄까요? 추천이나 의사를 갖고 계십니까? 그렇죠. 저는 민주당도 이재명 후보가 인천 계양이 출마한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던데 인천 계양이라는 데는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민주당 아닌 의원이 당선된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데서 안방에서 나오는 모습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대선에 나온 분이 그게 조금 모양이 어색하지 않냐 생각하는데 마찬가지로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경우에도 기왕에 출마하신다면 좀 험지에서 우리 당의 지지율을 좀 높이는 그런 외연 확장을 위한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싶긴 한데요. 어쨌든 안철수 위원장 본인의 선택에 달린 것이니까 제가 왈왈왈 일은 아니고요. 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경기도지사 선거가 매우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보면 도지사 선거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더 많은 지지를 받을 것이냐. 결국 경기도의 국회의원 선거하고 경기도지사 선거가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공조화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런 점들을 다 고려해서 결국은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판단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사실 분당갑 험지는 아니지만 경기도지사 선거와 공조 일으킬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꼭 지역을 제가 공천을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또 안철수 위원장의 의견을 제가 직접 들어본 적도 아닌 그런 상황에서 특정 지역 어떻게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은데 큰 틀의 방향은 그런 것을 고려하게 될 것이다. 그게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하나 더 여쭤본다면 그 분당갑 같은 경우 현재 안철수 위원장이 후보
그 신청을 등록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남은 남은 방법은 전략공천밖에 없을 텐데요. 그 전략공천 가능성에 대한 검토도 좀 하고 계시겠죠? 전략공천 방법밖에 없는 건 아니고요. 네. 추가 공모를 또 하면 되는 것이기 추가 때문에 공모요. 뭐 그 절차상으로는 뭐 전략공천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할 일은 아니고요. 네. 그런 여러 가지 전국 상황들 다 고려해서 최종적인 판단을 아마 공관위가 하지 않겠느냐 저희 추측입니다. 네. 앞서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이 개양 의뢰에 나오는 것은 뭐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의원님께서는 이재명 상임고문이 분당갑에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도 없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제가 말한 것을 이상하게 막 그냥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제가 하지도 않은 말 확대 해석해서 막 제목을 붙였던데 제가 그렇게 말한 적도 없고요. 제 워딩을 보면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원론적인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분당갑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20대 국회는 민주당 국회의원이 당선되었던 지역입니다. 그렇죠. 21대 국회 저희들이 다시 복구했던 곳이어서 무조건 우리 당 후보가 다 당선되었던 지역도 아니기 때문에 개항처럼 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16대 때 그러니까 2000년도였던데요. 2000년도부터 그 이전 거도 뭐 그렇게 했습니다. 안 찾아봤는데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우리 당 국회의원이 당선된 적이 없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분당갑하고 개항하고 똑같은 동일선상에 볼 일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민주당 주도로 검찰 수사와 기소권의 분리 법안, 소위 뭐 그동안 검수완박법이라고 불렸던 법안이 국회 통과를 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제 판사 출신이시고요. 그리고 특히 지난 울산시장으로 계실 때에 있었던 일들로 인해서 상당히 그런 어떤 이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앞으로 국민의힘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게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검찰이든 경찰이든 이 수사기관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어떻게 통제하고 감시할 것이냐 그게 핵심인데 지금 이렇게 검찰의 통제를 받고 있는 경찰도 제가 4년 전에 그 황운학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죠. 경찰에서 주도해서 청와대 그 오다이에서 이게 공작 수사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가 핵심이 아닌데 지금 엉뚱한 데를 두드리고 있다 민주당이. 그래서 이 수사권을 어떻게 통제하고 감시해서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할 것이냐. 억울한 사람 뒤집어 씌우고 죄 지은 사람 봐주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걸 논의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엉뚱한 데를 두드리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신들의 뒤가 챙기는 것이 많으니까 검찰하고 서로 이제 관계가 안 좋을 것 같으니 이제 자기들이 임명하는 검찰이 아닌 다른 검찰 인사가 지휘를 하게 된다. 그러면 자기들을 숨길 수 있는 방법은 수사권을 빼앗는 것이다. 뭐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싶긴 한데요. 어떻든 이런 형태에서 강제로 통과시켰습니다만 이 법은 저는 위헌이라고 생각하고요. 위헌 소송이 아마 제기될 텐데 위헌 결정이 날 것이라고 봅니다만 다만 그거하고 상관없이 일단 그 결정 날 때까지 시간은 일단 당장은 형식적으로 유효하니까 그에 맞추어서 이게 그 권력형 비리들이 증발되어서는 안 된다. 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주도했던 이 검경수사권 분리 이게 지금 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지금 주도했던 법안인데요. 그분 말씀에 자기들 수사를 증발시키자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목적이 달성돼서는 안 되겠죠. 세상에 어떻게 범죄가 있는 걸 증발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뭐 당장 이 사무감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합동수사본부를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상설 특검이라는 제도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권력형 비리가 있는 것은 결코 숨겨서지 않고 그걸 반드시 밝혀내는 것이 정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 검수완박법에 대한 의사처리 또 진행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 때문에 민주당에서요 의원님을 의사진행 방해 사유로 징계 요구하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혔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글쎄 오늘 뭐 징계 요구안을 제출했더라고요. 제가 읽어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참 정말 무소불위의 거대 정당이 아무거나 다 휘두르는구나, 아무 무기나 막 휘두르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이 사안이 진행된 과정은 정말 민주당의 불법적인
국회 선진화법 유린, 뭐 쪼개기, 뭐 위장 탈당, 뭐 불법 사보임, 온갖 불법 그 편법이 동원된 이런 그 불법 현장에서 그 저항권을 행사한 것인데 최소한의 방어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제가 좀 얄미울 수 있겠죠. 왜냐니까 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제가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을 열심히 했고 네. 그래서 제가 고소고발도 지금 뭐 7건이나 당해 있습니다만 네. 그런데 네. 그래서 대선에서 우리가 이겼고 민주당이 졌단 말이죠. 네. 뭐 제가 괘씸하게 하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대로 하셔야 된다. 네. 제가 그 법사위원장 좌석에 앉았을 때는 네. 이미 법사위가 시작도 되기 이전입니다. 아하. 법사위 개회도 되기 이전에 네. 제가 그 현장에 있으면서 다리도 좀 아프고 해서 앉아 있었던 것이고 네. 법사위원장이 나중에 들어와서 개회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비켜드렸습니다. 네. 그 동영상 보시면 법사위원장이 자리에 앉아서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슨 폭력이나 뭐 이 압박 같은 거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네. 근데 민주당이 뭐 그냥 뭐 때린다고 하니까 뭐 소수당이 맞을 수밖에 없겠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